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초보자들이 주식 투자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원리가 주식 투자의 처음이자 끝일 수도 있어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다른 투자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고르기만 하면 돼요. 실적이 제일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적이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매출이 증가한다,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순이익이 증가한다. 결국 실적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생각보다 그런 기업이 많지 않고요. 미국 기업에서도 그런 기업들 찾기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우량주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있겠죠. 매출이 계속 상승했고 영업이익 계속 상승했고 순이익도 계속 상승했는데 계속 상승한다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성장한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매출이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기업. 매출은요, 확대되다 보면은 결국 국내 안에 멈추게 돼요.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기업은요, 매출의 한계가 명확하죠.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는 멈추게 되겠죠. 결국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재들 중에서 이마트라던가 홈플러스라던가 롯데마트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장 빨리 했었어요. 2000년도만 해도 계속 생겨나가고 빠르게 확장을 해나가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자 성장을 멈춥니다. 점포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매출이 늘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코스트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매출과 이익이 아주 빠르게 늘어납니다. 최근 4년 동안 매출이 연 40%씩 증가를 했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럼 미국은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 거냐? 확대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트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으면은 이 기업은 성장의 한계를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카콜라 얘기를 들어볼까요? 코카콜라 이미 전 세계에서 먹을 사람 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다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이 끊겼겠죠. 그런데 코카콜라, 버핏이 계속 들고 있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우량주라고 표현합니다. 성장이 끝났는데 왜 우량주라 표현하느냐? 코카콜라 CEO들도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커피를 인수합니다. 세계 2위 프랜차이즈인 코스타 커피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커피라는 거는 점점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마진율이 콜라보다 훨씬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콜라 회사지만 커피 회사를 인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실적이 계속 우상향해야 되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스타벅스라는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동안 7배에서 8배가 올랐습니다. 계속 실적이 우상향합니다. 왜? 사람들이 커피를 점점 더 많이 마시니까요. 예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사람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카페 가서 마시는 사람 거의 없었고요. 밥 먹고 카페를 간다? 상상 못할 일들이었어요. 보통 식당 안에 이렇게 자판기가 있습니다. 100원짜리를 넣어도 되고 그냥 눌러도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믹스 커피가 나왔었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커피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쓴 커피가 등장했고 그 커피를 먹는 사람이 늘어났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면 당연히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일과가 됐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커피 먹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계속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게 주식 투자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버핏으로 말하면 가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계속 성장한다. 실적도 계속 성장한다. 그럼 우리 이런 기업을 투자하는 게 초보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 찾는 게 제가 봤을 때 많지 않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찾아보면 나와요. 재무제표 보고 뉴스 보고 사업 보고서 보면은 이런 기업 찾는 거는 초보자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전문가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줍니다. 이거 좋은 기업이라 다 알려주고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 이런 기업입니다. 그냥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따라 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돈을 벌지 못할까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뭐 단기간으로 치면 많을 수 있겠지만 10년, 15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돈을 번 개인 투자자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 돈을 못 벌었을까요? 주가는요, 실적처럼 똑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와 실적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가는요, 실적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고요. 실적보다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적보다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요. 다시 또 쭉 내려와서 실적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부분은 플러스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플러스인 곳은 뭐냐면 기업의 실적 대비 주가가 더 높은 상태라는 거죠. 한마디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과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마이너스란 부분,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 저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가 될까요?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 우리는 이거를 좀 버블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맞지만 주가가 너무 오버해서 나가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버핏이든 가치 투자자든 이 지점에 오게 되면요, 주식을 팔게 됩니다. 팔아야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은 파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시점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뭐라 표현하느냐? 바겐세일이라 표현합니다. 바겐세일. 이 구간은 그냥 일반적인 세일이죠. 이때는 조금씩 나눠서 사도 돼요. 그리고 이 구간이 왔을 때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사들이는 구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게 있잖아요. 나도 알아요. 실적 대비 주가가 비쌀 때 알고 실적 대비 주가가 쌀 때 아는데 이때는 주가가 안 오르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를 때 사서 이때 계속 사서 팔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의 단점이라는 게 있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지점에서 사면 언젠가 실적이 좋아져서 내가 산 가격이 본전이 올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 5년 걸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는 5년 동안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5년 안에 본전이 오긴 했겠지만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구간에 있으면 이렇게 다시 내려온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합니다. 오르면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갈 거야. 지금 10배가 됐지만 20배가 될 거야. 20배가 됐지만 100배가 될 거야. 사람은요, 오르게 되면은 자신감이 찹니다. 이 자신감을 본인이 뭐라 생각하냐면 가장 큰 문제죠. 자신감을 능력이라 생각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샀으니까 올랐어.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계속 사면 돼. 그러면 오를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감은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자신감인 거고 진짜 능력은 내가 길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어.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결국 살아남고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능력이라 표현하는 거고요. 나 한 달 동안 투자해서 100배 먹었어. 자신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떨어지고요. 이 구간에 오면은 사람은 뭘 느끼느냐? 하필 공포를 느껴요. 당연하겠죠.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왜 떨어지고 있을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다. 남들은 다 팔았는데 나 혼자 갖고 있고 실적은 지금 좋겠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팔자.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팔게 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실적은 꾸준히 오르지만 주가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내가 사야 되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구간은 오히려 이 공포라는 구간이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팔아야 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탐욕의 구간에서는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초보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좋으면 사고 오르면 더 사고 떨어지면 무섭고 무서우니까 팝니다. 본능에 의존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길게 보면은 얼추 맞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10년이라는 관점에서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주식을 사는 게 1번이고요. 그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2번입니다. 결국은 간단해요. 원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나의 탐욕과 공포를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쥐고 있을 만한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 요거 쥐고 있다 보면요. 다른 주식이 더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이쪽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팔고 넘어가고 나면요. 얘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얘는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은 손실이라는 게 나는 거고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고 투자 철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찍은 기업, 내가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는 요 꼴을 보세요. 목표. 예. 목표를 보시고 나는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럼 지금 이 실적 대비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적정 주가 밴드가 얼마인가? 이거를 알아내는 연습이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실적 대비 내 주가가 싼 편이구나. 좀 더 사던가? 기다려봐야 되겠다. 실적 대비 내 주가가 좀 비싸구나. 조금은 팔아서 수익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화이팅이고요. 특히 초보자라면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